예, 2018년 12월 9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 딱 2년 되는 날입니다. 그 당시에 과연 국회에서는, 청와대에서는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그 막전막후를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그러나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힘은 없었을 겁니다. 지켜보았던 것은 그 당시 집권당이었던 새누리당 원내대표, 즉 국회 운영위원장입니다. 국회 운영위원장 비서실장을 지났던 우리 김현광 실장의 생생한 증언으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참 그때 가슴 많이 아팠죠. 아니 정신이 없었죠. 근데 김영광 실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2010년에 그 당시 가장 감정에 고립해왔던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 박근혜 의원이죠. 두 분이 그야말로 앙숙 중에 앙숙으로 있었을 때 정진석 정무수석과 김영광 정무비서관 팀들이 결국 두 분을 화해해서 정권 재창출에 어떤 기반을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뭐 두 분 다 감옥 가 계시니까 그것이 잘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가슴 아프죠. 그런 상황에서 그 상황을 보니까 그때 우리는 네. 그 세종시 수정안 때문에 1년 동안 네. 정운찬 총리가 앞장서가지고 세종시 수정안 추진했고 네. 당내 비주류인 박근혜 대표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MB 대통령으로서는 MB 대통령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던 이재호나 뭐 정권 핵심들은 저 여자 우리가 파탄이 나는 한이 있더라도 죽여야 되겠다.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MB 대통령 당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정진석 대표가 앞장서 가지고 네. 죽일 수 있으면 좋으나 그게 정무수석이었죠. 네. 박근혜라는 정치인을 죽일 수 있으면 좋지만 네. 죽일 수가 있냐. 네. 지금 저 여자가 저렇게 반대를 해가지고 세종시 수정안 1년 동안 추진했던 게 빵꾸가 났는데 네. 지금 저 친박들하고 파탄 내가지고서 가가지고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안 되는 거다. 네. 그러지 말라고 해서 설득을 해가지고 박근혜와 이명박의 그 화해를 성사시킨 겁니다. 네. 그 이후로 정진석과 김영광은 저 친이 쪽에서는 저거 완전히 저 박근혜 앞잡이라고 욕을 바가지로 먹고 네. 친박들은 나중에 자기네들이 뭐 집권하니까 지금 뭐 친이라고 또 구박하고 완전히 중간에 끼어버렸죠. 참. 그리고 이번에 탄핵 사태에서는 네. 정석 대표가 이제 그 탄핵안이 뭐 발의되고 그 가는 과정이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할지 뭐 저한테 또 고민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네. 김 시장이 또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이게 네. 이 사람이 뭐 끝장까지 가도 네. 인간적인 정리가 중요한 것인데 네.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것인데 네. 도와주는 게 맞습니다. 네. 탄핵 안 되는 길이 있다면 우리가 찾아서 그걸 막아주는 게 옳은 것이다라고 했더니 그 양반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게 지금 당내 원한 맺힌 남자들이 이 죽이겠다고 지금 달려는 와당에 네. 당론을 만들겠다 그러면 그쪽에서 강렬하게 반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자락을 깔고 간 거는 당론 투표 안 하겠다. 네. 이 탄핵안에 대해서는 의원 한 사람이 입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막판에 가서 좀 분위기가 가라앉을 무렵에 4.6 당론을 의원총회에서 채택을 했죠. 4.6 당론이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4월 퇴진, 네. 그러니까 2017년 4월 퇴진, 2017년 6월 대통령 선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론을 채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원한 맺힌 남자 가운데 한 분이 다음 날인가 우리 국민들은 그 여인이 내년 4월까지 대통령직에 앉아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당론을 깨버린 거죠. 자, 그래서 표결로 가버린 거죠. 자, 그 대목하다 우선 김영광 실장이 그 당시 그 격동의 순간을 짧게 한 1, 2분 정도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네. 그러니까 10월 24일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 개헌을 제안하는 시정연설에서 국회 하는 날 그날 저녁에 JTBC에서 최순실 태블릿 PC를 갖다 보도하고 그다음에 25일 그 다음 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1차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조만간 보면 최순실이 들어오고 차은택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 정호성이 잡히고 뭐 등등등등등 일이 막 벌어지는 가운데 10월 말쯤 되니까 이제 10월 29일 날입니다만 그날이 1차 이른바 촛불 집회가 있던 날인데 이 대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잘 들어두세요. 1차 촛불 집회는요. 주최 측은 3만 명이 모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 추산은 13,000명입니다. 근데 13,000, 3만 딱 중간쯤에서 한 2만 잡죠. 네. 그중에 80%가
바로 민주노총, 전교조. 그 다음에 통합진보당이 해산되었는데 그 후속 대체정당으로 나왔던 민중연합당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촛불 시위를 벌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문재인 당도 안철수 당도 대놓고 나오지 못했어요. 보면 그 사람들이 광화문을 점거하고 있으면 저 보면 동아일보사 앞에 청계광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옆에 이렇게 뭐 밀려 있었던 그런 분위기인데 그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제일 먼저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안철수 의원이 또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주장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1차 또 그 다음날 토요일날 2차 근데 그 무렵에 2차 촛불 집회가 있고 난 다음에 11월 7일입니다마는 그때 김무성 전 대표가 최초로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게 아까 그러니까, 말씀하셔서 원한 맺힌 남자. 그러니까 그 촛불 집회라는 게 뭐 대단히 오래된 것 같은데 보니까 11월에 집중됐던 것이고. 네네.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탈당 요구한 게 탄핵 표결하는 날 딱 한 달 전이네. 한 달여 전이죠. 아, 그렇죠. 그리고 탈당을 요구하고 그날 그 주 토요일이던 11월 12일 날 이게 이제 보면 흔히 현재 민주노총에서 보면은 문재인 정부에 대고 자 빚 내라, 저 보상해라라고 얘는 근거가 되는 것이 언필칭 100만이 모였다는 거예요. 경찰 추산 26만입니다. 근데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때 보면은 그 분위기가 참 보면 그 당시 보면 좌파들은 선전선동에 능해요. 그때 보면은 뭐 저희 주변에 보면 평상시에 저 온건한 중도, 온건한 보수도 많이 나갔습니다. 왜냐니까 거기 속은 거예요. 이게 나라냐? 정유라, 정유라 그 얘기를 갖다가 계속 부풀려가면서 세월호 얘기를 부풀려가면서 그다음 그렇죠. 정유라 뭐 이화여대 특히 예. 지금 뭐 민주노총이 벌이고 있는 고용 세습에 그 이번에 뭐 하고 하면은 뭐 그 뭐 아무것도 아닌 세 발의 사건인데. 피죠. 솔직히 말해서 세 발의 피. 아 그것도 잘못됐지만은 고용세습은 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예. 그 이제 뭐 공격은 있지만 정권은 늘 공격당하고 뭐 내부에 반란도 있고 하지만 그거 이제 평정해 나가는 건데 그 과정을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박근혜 정권이 저지선도 한번 못 쳐보지 않았나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한 거죠. 보세요. 비서실장은 이원정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이원정 비서실장은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도 파악이 안 됐고 정무수석은 언제 얼마 되지 않았고 민정수석이라는 민정수석이 이때 가장 중요합니다. 민정수석이 뭡니까? 이번 조국 수석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검찰과 경찰과 법원을 사실상 보면 이렇게 저렇게 협조도 구하고 통제하는 것이 민정수석인데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 수석은 자기 거가 석자였고 민정수석이 바뀌어서 최재경 이제 신임 민정수석입니다만은 대통령하고도 뜻이 안 맞았어요. 이런 상태에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는 한마디로 방어선 한번 못 쳐봤던 것이고 저는 그 결정적인 사건이 언제라고요? 대통령이 그 개헌 제안하고 JTBC와 뭐 태블릿 PC가 10월 24일? 10월 24일입니다. 네. 저는 국회에서 이렇게 뭐 저희도 뭐 MB 정부 때도 뭐 광우병 파동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많았지만 네. 그 개헌을 이 상황에서 네. 들고 나왔다는 것도 저는 뭐 상당히 어설퍼 보였고 네. 그 최순실이라는 여인 최서원인가요? 최서원이라는 그 여자의 그 태블릿 PC를 가지고 보도하자마자 다음날 대통령이 사과를 했다는 것도 어설프고 이게 이 참모들과 대통령과 이게 회의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저는 그런 거를 박근혜 대통령 출범 이후 좀 여러 차례 그리고 저는 또 박근혜 대통령 출범할 때 뭐 그건 한 2년간에 걸쳐 가지고 의장 비서실장 하면서 제 파트너가 김기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왜 파트너인지 아세요?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비서실장이니까. 아니 진짜예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강창 의장께서 7인의 뭐 멤버고 하니까 김기춘 실장하고 뭐 막역한 사이신데 불구하고 김기춘 실장이 초반에 그 몇 번 전화로 오니까 딱 정색을 하고서 그러시더라고요. 저 김 실장, 내가 입법부의 수장이요. 대통령께서 뭐 전화를 한다면 행정부 수반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앞으로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전화를 딱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강단 있는 분이군요. 육사 축구부 주장 출신이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김충기 주일장이 뭐 전화를 해야 되는데 국회 사무총장한테 전화를 하겠습니까? 뭐 입법차장한테 서로 기밀을 요하는 일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꼭 저한테 전화를 걸으셔가지고 뭐 하고 해서 제가 그 안을 잘 아는데 저는 그 박근혜 정부가 출범되고 하고 이 참 맛이 가다는 것 같다고 느낀 건 네. 연두 기자회견 했을 때 예. 왜 대통령께서 소통 잘 안 하시나 했더니 대면 보고도 안 받으시면서요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뒤를 돌아보면서 장관들한테 대면 보고 필요하세요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 뭐라 그러나 이게 작동 불능 상태가 이 탄핵 국면에서 작동한 거예요. 과연 그때 개헌 제안을 하는 것도 하며 대통령이 태블릿 아니 최순실이가 뭐 태블릿으로 아이. 연설문을 고쳐줬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어마어마한 잘못입니까? 아니 저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그 당시에 뭐 그거 보면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법률 고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병우 수석이 그다음 조선일보랑 싸운다고 코가 석자 넉자 다섯자로 빠져 있을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갖다 보좌하고 보호하는 그 역할을 갖다 방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 이 계속 보면 뭐 방송에서 뭐 최순실 얘기 나오고 정유라 얘기 나오고 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나오니까 자 이슈를 덮어야 됩니다라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 건의드린 것이 우병우 민정수석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어요. 뭐 확인 안 된 바입니다만은 아니, 저 미르 K스포츠도 그때는 뭐 공세 거기도 뭐 대응도 잘 못했잖아요. 이게 못했죠. 뭐, 자 체육진흥을 위한 뭐 무슨 재단을 뭐 만들어야 하는데 그 재단은 돈 빼먹을 수도 없는 재단인 것이고 지금 이 정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지금 공사 중인 원전을 세워서 수천억 원의 지금 예산 낭비를 가져왔는데 그거에 비하면 K스포츠 미르를 가지고 대통령을 때려잡을 사안이었느냐에 대해서는 뒤늦은 후회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도 누구 하나 맞서가지고 더군다나 그거는 뭐 기성의 신문 방송의 대응도 제대로 못했을 뿐더러 못했죠. SNS에서 뭐 박근혜가 세월호 7시간에 뭐 누구 정윤회가 뭘 아니 했느니 치지 좀 마세요. 쿵쿵 울려요. 자 그런 SNS에서 쏟아지는 저 근거 없는 비방 모략 유언비어 거기 대응도 못하면 그건 막 놔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 국민이 하루 종일 이게 무슨 하루 종일 방송했잖아요. 저도 그 당시 뭐 하루 종일 방송했습니다만 보면 보기 딱할 정도로 보면은 그 당시 보면 뭐 야당이 이른바 정보통이란 박모 의원을 비롯한 이 사람들 보면 대통령이 뭐 구술했느니 정윤회하고 무슨 뭐 연애를 했느니 그런 얘기를 그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까? 등등 해. 그럼 청와대에서 그런 얘기하는 데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제소하고 싸우고 그런 사람다는 얘기 저 잘 못 들어봤거든요. 저는요 그 얘기 나오니까 했습니까 그때? 청와대에서 전혀 대응 못했다니까요. 그 누가 이거 참 뭐 약간 역까지 빠지는 얘기입니다만은 예전에 저 세월호 침몰 때 보면 그 막 비난받고 댓글 받았던 뭐 어느 단체나 어떤 개인은 그 하나하나 댓글 단 부분에 대해서 다 소송 걸어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소송 걸어서 그 말만 나오면 그 무조건 말 한마디에 50만 원 무슨 말 한마디 500만 원씩 돈 받아갖고 흔한 얘기로 홍아무개 그 여인은요 그 보면 그걸로 한 뭐 몇십억을 갖다 벌었다는 그 이야기가 물론 벌기는 변호사도 함께 벌었겠습니다만은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개인도 자기를 세월호 보호하는데 관련 대응에 대해서 저 비난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하는 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알죠? 뭡니까? 지렁이 밟으면 꿈틀하죠. 생명체는 자기 보호의 본능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라는 대한민국의 본부, 대통령실 그 밑에 일하는 수많은 참모들이 지렁이만도 못했던 거예요. 아니, 밟으면 대통령을 죽이겠다고 목을 밟고 머리를 몽둥이로 치면은 대응을 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 회초리를 쳤는데 아까 말한 총선 이후에 그렇다고 더 이상 뭐 쇠몽둥이를 칠 마음들은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제대로 방어를 못하니까 상대방이 이거 회초리 맞고도 찍소리도 못하네. 그다음에 나무 강목으로 쳤습니다. 찍소리 못하네. 마지막에 쇠 철퇴를 든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이런 거 있죠. 외적이 침입할 때 외적으로부터 우리가 무너지는 나라는 없습니다. 외적이 침입해서 내부에 분란이 나요. 흔한 얘기로 내부에 배신자가 생기고 내부에 반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고구려가 멸망했던 것이 당나라가 세서가 아니라 그 내부에서
뭐 남산 남생 등 형제들이 싸우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29일 1차 촛불 집회, 11월 2차 촛불 집회 나오니까 11월 7일 날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고요. 11월 10일 3차 촛불 집회에 언필칭 100만 모였다는, 실제 26만이 모였다고 경찰이 추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바로 다음 날 김무성 대표 전 대표가 박근혜 탄핵을 요구합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야당에서는 탄핵의 탄자도 안 나올 때예요. 그 김무성 자, 얘기 한번 대표가- 들어보세요. 이게 꼭 제가 이건 역사의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꼭 이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 10월 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안철수 의원 등이 하야 얘기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당시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거국내각 구성하라라고 주장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뭐 제가 다시 방송 뭐 다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보면 우리 장진호에서 보면 미 해병대가 질서 있는 퇴진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시켰던 그 이야기는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했는데, 문제는 11월 13일 김무성 전 대표는 박근혜 탄핵을 요구하고, 그로부터 정확히 8일 후인 11월 21일 야 3당이 당론으로 박근혜 탄핵 소추를 갖다 당론으로 정하게 됩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 다음 얘기는 제가 모두에서 설명을 다 드렸고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청와대도 당내도 어영부영 제대로 중심 못 잡고 있는 가운데 정진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좋다. 그 당시에 박관영 전 국회의장 등 바깥에 이분들이 이제 질서 있는 퇴장을 또 함께 요구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질서 있는 퇴장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4.6당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는 좋다. 야당의 의견 받아들여서 거국내각 구성하고, 그다음에 거국 중립내각 구성한 상태에서 총리 임명하겠다. 야당이 요구해주는 대로. 그런 상태에서 4월 퇴진하고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6월에 대통령 선거 치르자. 근데 그것을 갖다 반대한 것이 누구라고요? 한 맺힌 남자들. 한 맺힌 남자들이 결국 한 사람은 죽어도 안 된다고 얘기했고, 한 사람은 아까 말씀하셨던 뭐 얘기하죠. 그건 유승민 의원이 본인 입으로 인터뷰에서 한 얘기입니다. 지상 인터뷰에서 본인이 흔들리고 있던 당시 새누리당 초선 의원한테 손편지를 씁니다. 손편지의 내용은 아까 우리 김 실장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에요. 즉 박근혜를 탄핵 소추하고 끌어내려야만이 국민들이 민심이 가라앉는다. 왜 그랬을까요? 새누리당의 한 맺힌 남자들과 줏대 없는 남자들, 그 사람들은 반기문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웃으세요?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박근혜 목을 잘라서 박근혜를 갖다가 이른바 인당수에 심청이 던져주듯이 던져주면은 민심이 가라앉으면은, 자, 내 집 기와집에 불 지르고 초가집 하나 지어 살겠다. 그래갖고 이제 반기문이 이제 데려다 놓고 반기문이 갖고 정권 창출하고, 반기문이 국내 기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들이 계속 기득권을 지키고 싶어했던 이른바 한 맺힌 남자와 본인이 어느 순간 왜 나라고 대통령 못해? 라고 본인이 대통령 되고 싶어했던 또 한 많은 남자들이 탄핵에서 그래서 62명, 자 1, 2, 3, 4, 5, 6이에요. 300명 중에 1명 최경환은 부장. 탄핵 표결하는 날, 네. 정기석 원내대표가 야 이거 아무래도 네. 뭐 노무현 탄핵 때와는 비교할 수 있겠지만 큰 사고가 날 것 같으니 네. 저 우윤근 사무총장한테 가서 네. 좀 협조를 요청해라 그래서 우윤근 사무총장 만나뵈러 갔어요. 국회 사무총장이죠. 국회 사무총장. 그 총장님 아무래도 뭐 불상사도 생길 것 같고, 네. 그 의원들 뭐 격렬하게 항의하는 뭐 의원들이 있고 하면은 네. 뭐 경호권 발동하지 마시고 네. 좀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뭐 재촉하지 마십시오. 그 오늘 오후에 오늘 오후에 통과시키나 저녁에 통과시키나 내일 새벽에 통과시키나 이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우윤근 사무총장이 아유 김 실장 그렇게 할게. 우리가 뭐 그거 뭐 서두르고 뭐 할 게 뭐 있나 걱정하지 말게. 저는 우윤근 사무총장 참 만나본 분들 중에 참 굉장히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한테 안심하라. 내가 의장님한테 그건 정세균 의장한테 그 정지석 대표 당분에 꼭 전하고 네. 불상사가 없도록 하겠도록 그 표결을 왔는데, 그 지금 뭐 탄핵 반대에 영웅이 되고 있는 뭐 김진태, 네. 그리고 뭐 무슨 대한애국당의 원진. 난 그분들 지금 나 그분들 비난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비겁하게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이 그때 손들고 박근혜 대통령 억울합니다. 이 탄핵 소추안 무효입니다라고 일어나서 반대해서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까? 아무도 없었죠. 그 왜 안 했느냐? 제가 이 얘기는 사람들이 노무현 때
박근혜 때를 비교해 보시면 합니다. 노무현 때는 그 당시 뭐 던지고 울고 불고 난리 나고 임종석 기절하고 정동영 갔다가 그 벙벙 뛰고 이럴 때 아니에요. 아니 그럼요.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돼지처럼 가만히 국회 저 본회의장에 앉아가지고 표결했는지 아세요? 그걸 제가 잘 모르겠어요. 국회법 165조입니다. 네. 이게 국회 선진화법 때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명패 던지고 막 울고 싸우고 회의 방해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때 2004년은 그랬죠. 그럼 이제 노무현 못하게- 대통령 탄핵 소추. 이게 2013년 8월에 새로 집어넣은 거예요. 예. 회의장 부근에서 저 회의를 방해하면은 5년 이하 징역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회의 방해 벌금형은 없어요? 없습니다. 아이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그렇겠죠. 여기서 자 의원들 뭐 김진태, 조원진 의원 등이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네. 야 하지 마 의장 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날아가네요. 의장이 경호권 발동하고 국회 회의 방해 금지 조항을 걸어서 소란 피운 의원들 명단 적어서 경찰서에 보내면은 전부 다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 의원직 상실할까 겁이 나가지고 그때 조용하게 가서 뭐 찬성이든 반대든 투표했던 사람들이 예. 지금 와서 탄핵을 뭐 잘했니 못했느니 그분들 자기들이 모셨던 대통령 탄핵당하고 감옥 갔으면 지금 죄인을 자처하고 조용히 있어야지. 어디다 대고 지금 그걸 현장에서 바라본 사람들 저 황태조 평론하면서 하루하루 지켜본 사람들이 눈이 벌겋게 살아 있는데 지금은 탄핵이 누구 책임이냐 말이야. 나는 뭐 탄핵 반대했다고 마이크 잡고 떠들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그렇습니다. 자, 2년 전 사상 초유의 박근혜 대통령 초유는 아니죠. 사실 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는 됐었으니까 탄핵 소추되었지만은 노무현 대통령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이 부결이 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분위기 234명의 찬성. 그러니까 다시 여야 비율로 따지면 최소한 새누리당 의원 중에 62명이 찬성한 겁니다. 박근혜 목 잘라라고.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또 보면 계속 뭐 보면 특검이다 뭐다 압박을 가하니까 헌법재판소도 8대 0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이른바 탄핵시킨 겁니다. 목을 잘랐죠. 목을 잘랐죠. 왕의 목을 잘랐네. 자, 그래서 지금 그리고 세월이 이제 1년 7개월, 8개월, 9개월 지났습니다만은 지금 어떻습니까? 앞서 우리 김영광 실장이 이야기한 대로 그 당시에 과연 저희 예전에 얘기했죠. 처음에 참 비겁한 김무성, 비굴한 친박들. 비굴한 친박들 너도 나도 얘기할 유구무원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오늘 근데 뭐 지금 뭐 서로 뭐 나는 박근혜 시키려고 그랬다고 지금 뭐 떠들고 마이크 잡고 나오니 이거 아니 어떻게 된 그러니까, 일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의원직 날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진짜 뭐 하다 명패라도 한번 던져본 사람 있습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 그야말로 저 청와대에서 쫓겨나갔고 삼성동 왔을 때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저 검찰에 끌려갔을 때 그때 제대로 옆에서 안 된다고 하면 옷이라도 벗고 저 지나가는 타이어 자동차에다가 배 한번 넣어본 의원들이 있습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최초 공개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의 막전 막후 여기서 오늘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